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 나흘 연속 오르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 지수는 0.33%,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계획대로 이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이 현지 시간 6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합의가 계획대로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석유 수출국 기구 및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추가로 줄이자는 제안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회원국들이 하루 평균 60만 배럴 추가 감산을 제안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6일 한 연설을 통해 이란과 함께 북한을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불량 국가로 꼽으며 이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거론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예고하는 등 북미 간 교착 긴장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 데 나온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의 3% 가깝게 뛰었는데요. 2200선 회복했고요. 어제 시장 2220선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에 큰 힘을 받았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어제 이 중국 측이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한 폐렴으로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1원 이상 내리면서 단숨에 1,190원대에서 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환시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 평균 10% 이상 급등하면서 올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간 산책 시간에는요. 한때는 시가총액 1위였던 에너지 개발 업체죠. 엑소모빌의 추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이 원유 수요 감소 전망 속에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논의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원 이상 내리면서 단숨에 1,190원대에서 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뭔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우한 폐렴, 그러니까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오기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타이밍이나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들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한번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떤 진행되는 속도나 흐름들을 지켜보고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속도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움직인다는 변화들은 약간 좀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위험 자산을 그렇게 선호할 정도로 환호하기 아직까지 강한 의욕을 보일 정도로 지금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빠르게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데 우리 시장은 좀 마음이 급한 흐름들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더 먼저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선호가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게 되면 조금 너무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 특히 환율을 봤었을 때 가장 기축이 되는 쪽은 달러화겠죠. 그래서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현상보다 원화가 약세로 가는 현상들이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됐던 부분들.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의 연동되는 중국 위안화와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과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게 환율 쪽에서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과도하게 반영됐던 우려감들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면서 주식시장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물론 환율이 먼저냐 주식시장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좀 비성적으로 우려감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부분 한 700억 달러 정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변화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포커스를 중국의 입장에 맞추기보다는 약간 형평성의 입장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추가로 어떤 무역 분쟁 합의 이후에 관세를 더 안 올리고 거기다가 관세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먼저 추가적인 인하폭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응 조치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WHO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어떤 본격적인 공식적인 치료제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나마 그 사이에 노력의 성과가 좀 나왔다는데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경기 부양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 모두 다 경기 부양적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일단 지금 괜찮죠. 미국 경제 지표들 나쁘지 않고 양호한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에서는 표심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연준한테도 계속 금리 내려라 하는 쪽을 강화시키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래도 단기 금리가 작년 9월 달에 급등하면서 이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레포를 공급하기 시작한 변화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매월 한 600억 달러 정도로 계속 레포를 공급하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금리 쪽을 손을 안 대면서
이렇게라도 우리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면피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조건 쪽에서 만약에 재정적인 정책 부분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어떤 감세라든가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들도 이번에 한 몫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중국은 이제 지금 위험도, 즉 어떤 인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목에 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가만히 둘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2월 20일 날 같은 경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도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번에 양호회를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호회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다른 때보다 다르게 느슨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닐까 생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쪽에서 기대감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보였고요. 거기다가 어제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들 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오히려 빠르게 저점에서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만큼 우려가 좀 과도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은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력이 어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청산을 못하게 되면 주가가 반등했을 때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입장들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시각들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물 경기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 점은 당연히 무게를 두는 상황들인데 근데 시장은 단기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그러니까 포스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작년 하반기가 저점 이제 회복세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 정도로 그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과 함께 좀 더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속도가 좀 빠른 감은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은 여전히 기존의 저점 매수와 함께 시장이 회복되는 들어가는 기준은 유의미하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어제는 못 갔던 흐름들인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중소형주 탄력들이 강화돼야 좀 더 내가 계좌가 좀 살아나는구나 생각할 텐데 이 부분은 약간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지금 수급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좀 가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올해 들어서 평균적으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됐죠.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이유는 유럽 연합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관련된 쪽에서 핵심은 유럽 연합입니다. 예, 이유가 이유입니다. 네, 전기차는 딱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연말에 주도적인 섹터를 언급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IT와 2차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집중하자라는 얘기, 그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게 되면은 올해부터 전기차는 강조드린 게 1차로 어떤 개화기라고 했던 부분들과 함께 올해부터 한 2, 3년간은 확장기라고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화기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서 기대감은 크죠. 근데 막상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막 투자가 진행이 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요는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번 이제 출렁이는 과정들은 계속 겪었던 게 지난 2, 3년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까지 창출되면서 나오는 수요의 기반이 된
확장기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에는 유럽이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부터 작년 말이었죠. 작년 하반기 때 나왔던 비상기후 협약으로 나오면서 이제 지원과 규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즉 규제는 탄소세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고 거기다가 어떤 연비 규제까지 같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보조금도 올라가고, 특히 대표적인 독일이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 중심으로 올해는 빠른 전기차의 확장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봤을 때 지난 전기차를 주도했던 중국이나 미국도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보게 되면 전기차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로 대표되는 어떤 전기차 관련된 흐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오버한 상황도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함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입장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똔똔이죠. 장사를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보기보단 앞으로 2, 3년 뒤에 나올 수익까지 베팅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현상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과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시킬 만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2, 3년 동안 주도적인 흐름들, 성장 섹터라 관점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시각은 계속 장기라고는 아직 표현을 못하겠고요. 중기적으로는 계속 시장 흐름들 맞춰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릴 텐데, M+라는 종목은 한번 언급은 좀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제조 쪽인데, 아마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쪽에 전기차 핵심인 2차전지 관련된 쪽까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지금 뭐 안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쪽은 언급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약간 수익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덩치가 만들어진 회사들만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어떤 라인업이 갖춘 회사들 쪽으로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이고, 나머지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수익성이 예전보다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확장기 쪽에서는 주목할 쪽이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고요. 거기다가 또 부품주 쪽으로 한정을 해서 보는 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M+ 같은 경우는 앞으로 파우치형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우치형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제조 장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M+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청주 2공장 완료됐고, 거기다가 올해 1분기에 3공장까지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높다 보니까 설비를 늘리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설비가 늘려나게 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성장성은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종목은 P&E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주요 2차전지 업체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실적 자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최근에 한 3일 동안 주가가 올라와도 시총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보통의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 보게 되면 밸류가 지금 거의 한 20배 정도까지는 주고 있는 PR 쪽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성장의 흐름들로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관심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되는 시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차익 매물이나 약간 흔들렸을 때는 계속 중기적 관점 쪽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은 지금 매수해봐도 될까요? 네, 얘기를 잘 안 들으셨군요, 앵커님. 뭐 타이밍은 뭐 솔직히 지금 사서 약간 물릴 거 각오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위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은 약간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 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는 부분들을 약간 모아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덕분에 어제 주가가 6%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좀 담아봐도 될까요? 네, 항상 중요한 건 지금이시네요. 네. 네, 앵커님 과자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네, 어제 얘기랑 같이 연결되게 되면 과자도 좋아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든 잘 먹습니다. 네. 네, 언제 한번 과자 파티 한번 하시죠.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오리온 관련된 얘기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초코파이, 초코칩 쿠키, 다이제, 고래밥, 거기다 뭐 닥터유, 마케도 다 오리온이 강점 있는 브랜드고 과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이 이런 과자를 통해서 매출 1조 원까지 나오는 회사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한 16% 증가한 3천억대, 순이익도 2,200억대, 54%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업 분할을 하면서 어떤 기업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가 효율성이 증가되고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나 PB 브랜드라고 하죠. 자체적인 유통사들이 만든 브랜드의 과자가 맛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은 좀 치열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쌀과자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러시아 또 잘하는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또 상당히 인기 있는 품목이 돼버렸죠. 물론 성장 동력은 계속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주 영향권은 피해가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시가총액 4조 원대까지 들어오는 부분들은 실적 대비해서는 약간 부담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리온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지금 상태는 부담스럽다고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눌림목 확인된 점에서는 관심은 필요한데 지금 일단은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어지는 중국의 타격들은 약간 염두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때 이 시가총액 1위였던 에너지 개발 업체죠. 엑소모빌의 추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년 사이에 주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전망 역시 어두울까요? 네, 우선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한때 시가총 1위였습니다. 지난 2014년 어떤 시총이 지금 고점을 찍은 후에 1,840억 달러가 증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지난 어떤 9년 중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가가 약세장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현재 시기고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엑스모빌의 그 반등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엑스모빌의 시총은 지난 2014년 중순에는 4,460억 달러까지 오른 후에 지금 현재는 2,62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기간에 S&P 500 지수는 72%, 또 애플의 시총은 3배 상승한 1조 3,500억 달러로 나와주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가스 개발뿐만 아니라 이 화학과 정제에서도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와 가스 생산국이 됐음에도 엑스모빌의 시총이 감소하는 것은 역시 셰일 혁명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세계가 어떤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 에너지 업체들을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보고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이었죠. 애플의 자리를 뺏길 때까지만 해도 세계 시총 1위였던 엑스모빌의 추락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투자 결정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009년에
석유 천연가스 개발 업체죠. XTO 에너지를 410억 달러에 했지만 우선 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급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어떤 앞마당에 벌어지고 있는 셰일 석유 개발 붐에도 불구하고 이 프래킹, 그러니까 수압 파쇄법을 외면하고 대신 해외 이전에 주력하면서 좀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에너지 업체들도 고전하고 있지만 이 경쟁사인 셰브론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지난 14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타격이 적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비교적 든든한 대차 재료를 갖고 있는 엑손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를 시도하면서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미국 셰일 석유 주요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텍사스주의 퍼미언 분지에서의 산유량은 2018년 이후에 79% 증가했고요. 남미 가이아나에서는 80억 배럴 규모의 매장량을 가진 유전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이 화석연료 관련 주식을 점차 매각하고 테슬라 같은 청정 에너지 기업의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이면서 앞길이 좀 험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엑슨모빌은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최근 실적 발표한 게 내놨지만 이것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이슈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이 이 간밤에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을 추가로 줄이자는 제안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단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가 지금 감소 전망이 나와지면서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주요 산유국 기술회의 첫날에서 이 석유 수출 기구 소속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안을 제시했는데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최소 하루 50만 배럴에서 많게는 이보다 2배인 100만 배럴 감산을 추진했는데 이 저유가일 때 경제가 더 안정되는 러시아가 반대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3년 전 감산을 위해서 오펙과 또 비회원국인 산유국 간 제휴를 시작한 이후에 감산 규모를 놓고 자주 마찰을 보여주었는데 합의에는 성공해 왔습니다. 우선 살만 빈 압두라지즈 그리고 사우디 국왕과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로 러시아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면서 오펙 플러스 내에서 협력 합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오스트리아 주재 중국 대사인 왕충이 참석하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중국의 수요가 좀 감소하겠지만은 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될 것이라면서 지나친 과잉 반응을 자제해 줄 것을 석유 대표들에 당부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세를 최근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WTI도 $50 이하로 처음으로 1년 만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개월 동안 WTI 가격이 20% 떨어지면서 약세장에 현재 진입한 상황인데 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당분간은 반등하기 힘들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 소프트웨어 업체죠. 이 켄쇼의 분석을 이용하면서 현재 하락세를 볼 때는 유가가 앞으로 10% 더 떨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타격이 예상보다 크다면서 이 북해산 브렌트가 배럴당 $4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오펙이 공개한 조사에서 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개발 업체 BP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만에서 50만 배럴, 또 S&P 글로벌 프레츠는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 100만 배럴을 감소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적은 일일 수요인 32만 배럴로 떨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 시장은 최악의 시기에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 중국의 원유를 적게 구매를 할 것이고, 또 오펙은 감산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4일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5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자세한 배경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영국 정부가 2035년부터 이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선 영국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040년보다 5년 앞당기면서 이 가솔린과 또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기후변화 대처에 기여할 것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도했는데, 그동안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의 감축 노력에서 뒤지면서 2030년 이전에 실시돼야 한다면서 이 환경 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영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제로 탄소 배출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업계와 소비자들의 그 어떤 꼴대를 옮겨놨다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영국은 오늘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이 유엔기구 정상회의죠, 이 COP26을 좀 개최합니다. 그러나 행사를 이끌 예정이었던 클레어 오닐이 체육 경질하는 등 이 내부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좀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가솔린과 또 디젤차 판매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노르웨이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를 훨씬 앞당긴 2025년까지 강제는 아니지만 판매를 금지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 중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단 몇 주만 지나면 재고가 바닥에 나서 생산을 중단을 해야 할 판인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중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 좀 비상에 걸렸습니다. 단 몇 주만 지나면 재고가 좀 말씀하셨듯이 바닥이 나서 생산이 좀 중단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현대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이 배선 뭉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 차질이 좀 심화되면서 국내 모든 공장을 7월부터 지금 멈추기로 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우한 폐렴에서 비롯된 자동차 부품 공급난으로 이 글로벌 또 자동차 업체들이 공경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한 폐렴의 발현지인 중국 후베이 우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업체가 밀집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이죠. 우한에 봉쇄령을 내리고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의 춘제 연휴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공장에 대한 가동이 멈춘 상태겠고요. 우선 일본의 닛산 자동차 측 같은 경우에도 후베이성 내 공장이 2월 14일 이후로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좀 예측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후베이성 내 우한 폐렴 사망자가 전일보다 65명 더 늘어난 479명, 확진자가 3,156명 늘어난 16,678명으로 이 우한 폐렴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중국 당국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전문가 말에 따르면은 이 우한 폐렴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을 토로했고요. 한국에도 부품 생산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원가가 올라서 수익성이 잠식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를 했고요.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어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이 자동차 제조 허브 국가로 떠오른 만큼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 영향이 지난 2003년이죠. 이 사스 사태보다도 더 심각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동의 제한이나 또 기타 조치로 공급망 붕괴 위험이 좀 커졌고, 이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문제가 일본과 또 기타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생산에 연쇄적 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분석했고요. 이 시장 조사 업체죠.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폭스바겐과 BMW의 중국 내 수익이 최소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글로벌 그 그룹의 임원은 이 3, 4주 이내에 공급 라인에서 중국 부품을 대체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밝히면서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부품 생산 중단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국내 생산 공장의 대부분이 문을 닫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중국 내에서의 그 중국 영향으로 인한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 안 좋은 상황으로 물론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그 우한 폐렴에 대한 어떤 전염 속도나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될지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그 약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지금 기아차도 지금 오늘부터 그 다음 주부터 이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한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기아차에 앞서서 현대차, 쌍용차도 우한 폐렴 사태로 지금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생산 중단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예견이 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3사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멈추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역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또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 공장이 멈춰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우한 폐렴 확산을 막고자 어떤 지방 정부가 어떤 휴업 명령을 내린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춘제 연휴를 오늘 9일까지 연장했지만 이들 공장은 평소 연휴처럼 최소한의 인력으로 좀 가동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은 난징에, 또 SK이노베이션은 창저우에 배터리 공장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10일부터 재가동될 다음 주 10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모르죠. 또 이제 가서 또 이제 어떤 우한 폐렴이 또 주말에 어떤 상황으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측을 정확히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공장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확산 원년으로 실적 개선에 기대를 많이 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한 폐렴에 대한 악재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우한 폐렴 여파에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어제 정부 측에서 3세대 친환경차 R&D 지원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된 뉴인텍이나 효성중공업 등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전기차들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112%까지 급등하면서 이런 그 전기차들의 우리나라 전기차들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테슬라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배터리 관련 주들, 특히 삼성 SDI도 역대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현재 상황으로도 가고 있는데, 이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S&T 모티브, AFW, 첨보 같은 다른 전기차 부품 소재 기업 주가도 동반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 선도 기업인 테슬라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S&T 모티브는 자동차의 친환경 모터나 계기판을 만드는 업체고요.
FW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2차 전지 부품 중 하나죠. 인공 마찰용 접단자를 만드는 회사고, 이 첨보는 자동차 공정 소재와 2차 전지 소재 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여전히 영하의 강한 추위가 나타나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 등으로 영하의 강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일교차가 다소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오전 서울, 경기와 충청도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경상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서쪽 지방은 저녁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밤에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흩날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6도, 부산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5도, 제주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강원도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